저한테 신민희라고 하고요. 토요일날 오전에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세미나는 싱가포르 접근 펀드 보험 세미나로 레벨은 초급이에요. 그래서 이미 여기 오랫동안 사신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이렇게 뭐 리캡 정리하는 수준을 이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처음 오시거나 산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싱가포르이 한국이랑 이렇게 다르구나, 싱가포르의 장점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싱가포르 금융이 한국이랑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싱가포르 예금이랑 적금이 좀 한국이랑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르고, 금리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싱가포르 펀드도 있고 주식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떤 종류가 있는지 간단하게 보험 말씀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싱가포르에 살고 있죠. 여기 뭐 오신 지 1개월 되신 분도 있고 뭐 15년 되신 분도 있고 다양하게 있으실 것 같은데 싱가포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한국 GDP 국내 총생산이 어느 정도 되죠? 대략? 맞습니다. 3만 불이 넘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지금 7만 불 정도에서 싱가포르 자체가 독립한 지가 1965년 아주 젊은 나라, 올해 나이가 54살입니다. 아주 젊은 나이죠.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해갖고 이렇게 튼튼하게 태어진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GDP 7만 불이 넘는 선진국이고요. 또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부정부패가 없어지긴 하는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부정부패 없는 나라로 아주 유명하죠. 잘 알려져 있고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안전한 나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커런시가 강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10년 전에 싱가포르에 왔어요. 근데 그때는 1 싱가포르 달러가 말레이시아 링깃으로 1.5에서 2 정도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1 싱가포르 달러가 3이죠. 네, 어라운드 3 정도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10년 전에 말레이시아에 투자하셨던 분이 있으면 10년 후에 돈을 이렇게 찾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말레이시아 링깃 커런시가 반으로 절반 줄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되겠죠. 투자는 돈을 빌리고 재테크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싱가포르 같은 경우 커런시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강합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처럼 그런 환율의 영향이나 이렇게 뭐 커런시 자체의 변화가 없다는 점, 그 점이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약 1조 9천억 불 정도의 그 돈이 있는데 그 중에서 78% 정도가 외국인이 투자한 돈이에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싱가포르이 이제 정치적으로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안전하고 내 돈이 없어지거나 줄어들거나 그럴 염려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싱가포르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의 스위스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NTUC 인컴 같은 경우는 1970년도에 싱가포르 정부가 세운 그 보험 제휴회사예요. 그 NTUC 페어프라이스라고 혹시 가보신 분도 있고 뭐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이것도 싱가포르 정부가 만든 슈퍼마켓이거든요. 그 외에도 NTUC 뭐 트레이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NTUC 인컴 같은 경우는 일반 사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법인세, 싱가포르 자체에서는 법인세가 17% 정도 되는데 법인세를 내지 않고 일반 사기업은 주주가 있죠. 주주가 배당금도 주고 하는데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턴을 그 팔러스 홀더들한테 좀 배당을 해주고 그리고 크레딧 레이트도 AA 마이너스로 아주 건강한 그 회사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17년 하반기부터 NTUC 인컴에서 파이낸셜 컨설턴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나 노후자금, 그다음에 투자 펀드, 정기 적금, 자녀 교육 자금, 그다음에 각종 보험 이렇게 같이 상담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싱가포르 금융이랑 한국 금융이랑 어떤 게 다를까요?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어떤 게 그래도 이게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냥 아무거나 말씀을 해주시면 오늘 제일 빨리 오신 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네, 아시겠지, 좀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세금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20대를 보내고
했을 때 적금도 하고 예금도 하고 펀드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찾으려고 보니까 돈이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돈이 많이 없지? 보니까 세금을 띄어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yes or no 퀴즈. 이거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대답이 yes 아니면 no 둘 중에 하나를 이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방금 말씀드렸지 예금이나 적금, 펀드, 주식하고 금융상품을 가입한 다음에 얻은 순수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야 된다. yes, 네 맞죠? 그러면 이런 거를 금융소득세라고 하거든요. 이자 소득세, 뭐 배당세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한국의 금융소득세는 15.3%다. 그러니까 뭐 예금이나 적금, 뭐 펀드를 하고 나서 그 순수익의 15.3%를 한국 정부에 내야 된다. Yes or no? 네, 맞습니다. Yes. 그럼 싱가포르도 네,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싱가포르는 아닙니다. 싱가포르는 얼마일까요? 0%. 0%일까요? 다른 분들은 진짜라고 하는데요. 다른 분들은 네, 싱가포르 네, 0%입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는 금융소득세 없고요. 증여세 없고 상속세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봐요. 네. 그래서 외국에서 다 돈들이 몰리고 싱가포르의 발전 가능성을 더 보고 그다음에 안전하고 정치적으로 깨끗하다는 것을 믿고 왜냐하면 뭐 대부분 나라들이 한국이 선진국인데 부정국가 아직도 좀 윗선에선 많이 있잖아요. 좀 자꾸 줄어들고 있긴 한데 내 돈이 5년 후에 10년 후에 15년 뒤에 어떻게 될지 내 국민연금을 따박따박 내고 있는데 그게 나중에 진짜 받을 수 있을지 그런 걱정을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싱가포르로 많이 돈이 몰리고 있는 또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건 포트라에서 제가 해온 건데 최대 자산관리 중심지로 이렇게 스위스보다 더 높게 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가 있습니다. 싱가포르 금융 관련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예금, 아주 기본적으로 예금이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적금이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다른 금융 상품들이 있는데 우선 예금부터 알아볼게요. 싱가포르에서는 한국에서 수시 입출금 통장 여기 앞쪽에 앉으세요. 네. 수시 입출금 통장을 디파짓 어카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의 저희 NTC 인컴이 유일한 보험 재무회사거든요. 나머지는 아시다시피 뭐 AI나 프루덴셜, 악사, 여기가 다 외국계 회사예요. 싱가포르는 외국계 회사들도 많은데 뱅크 같은 경우, 은행 같은 경우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한 100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딱 4개만 로컬 뱅크예요. 우리들이 저희 한국 분들이 제일 많이 쓰시는 POSB, DBS, UOB, OCBC. 네. 다른 회사들도 뭐 건전하고 뭐 성장성도 많고 하는데 이 4개의 회사 같은 경우는 은행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이 뭐 없어질 는 없겠지만 네, 싱가포르이 발전함에 따라서 또 계속 똑같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은행이라서 이 4개의 은행을 기준으로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다른 은행도 있지만 그래서 수시 입출금 통장 금리가 POSB 기준으로 여기 보이시나요? 레이트 처음에 만불 0.05%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9만 불, 그러니까 10만 불까지 0.05%, 그 다음에 25만, 그러니까 총 35만 불이 있으면 0.05%, 네, 0.05%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OCBC 같은 경우에도 0.05%, UOB 같은 경우에도 0.05%. 그래서 0.05%가 어느 정도인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6만 불. 보통 이건 좀 개인차가 있겠지만 보통 직장을 몇 년 다니면은 한 한국 수준으로 한 5천만 원, 6천만 정도는 다 갖고 계시다라는 통계를 봤어요. 신문기사에서. 그보다 훨씬 더 많이 갖고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래서 6만 불 기준으로 지금 여기 20대가 많이 계신 것 같아서 6만 불 기준으로 0.05%면 30불. 6만 불을 내가 그 수시 입출금에 놓으면 30불을 받는다는, 그리고 주는 게 어디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걸 비교해 보면은 아주 적은
보이죠? 싱가포르 예금은 어떨까요? 예금이랑 적금이 어떻게 다른지는 아시죠? 네. 예금이랑 적금이 그냥 네. 예금이랑 적금이 어떻게 다르죠? 예금은 한꺼번에 모아서 맞습니다. 배달해서 맞습니다. 예금은 한 번에 일시불로 은행에 넣어두는 거, 그러고 나서 뭐 1년 후에 찾거나 3년 후에 찾거나 5년 후에 찾거나 예금이라고 하고, 적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다달이 넣을 수도 있고 분기별로 넣을 수도 있고 반기별 뭐 매년 넣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정기적으로 일정 기간 안에 넣는 걸 적금이라고 하죠. 싱가포르에서는 싱가포르 예금을 픽스 디파짓, 타임 디파짓이라고 해요. 그래서 은행 가서 뭐 이거 하고 싶습니다 하면 픽스 디파짓, I wanna open the fixed deposit account 하면은 그 몇 년 할 거냐고 물어보고 이렇게 비교해서 알려줍니다. 싱가포르 예금 같은 경우는 방금 수시 입출금보다 훨씬 높아요. 그래서 POSB DBS의 3년 기준이에요. 3년 기준으로 이쪽 앞쪽에 앉으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네. 3년 기준으로 잡아봤어요. POSB DBS 평균이에요. 가끔씩 은행에서 프로모션 할 때도 있는데 그거는 예외적인 거고 계속 그 홈페이지를 찾아봐야 돼서 우선은 평균적으로 계속 있는 걸 찾아봤는데 up to 1.4%, 그러니까 3년 기준으로 금액이 999 달러까지 10억 정도를 넣어놓으시면 10억 정도까지 1.4%. 그다음에 OCBC 같은 경우는 1.5% 예금입니다. 일시불로 넣는 거. UOB 같은 경우도 1.65% 있고요. 저희 회사도 NTC 인컴 예금 상품이 있어요. 일시불로 넣는 거. 근데 매번 있지 않고 1년에 2번, 3번 이렇게 좀 프로모션 식으로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예금에 관심 있다. 그러면 저한테 뭐 이메일 주시거나 카톡을 주시면은 이런 프로모션 있을 때만 알려주세요 하면 제가 그 인폼을 드릴게요. 그리고 시중은행이랑 비교를 해봐서 어떤 게 더 높은지 보시고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금 상품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에 2.3%, 3년이고요. 3년 기준. 또 올해 얼마 전에 맞췄는데 2.18%. 그래서 매번 할 때마다 조금씩 변동이 돼요. 이거 2.3일 때도 있고 2.4일 수도 있고 2.1일 수도 있고 근데 좀 있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금 같은 경우는 한국이랑 좀 많이 달라요. 한국 같은 경우는 1년 적금 있죠. 3년 적금, 5년 적금. 여기는 없어요. 적금이란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 적금 기준이 10년이에요. 10년을 채우셔야 되는 게 최소예요. 미니멈. 싱가포르 여기는 뭐 은행을 가셔도 어디 증권사를 가셔도 뭐 보험제공사를 가셔도 어딜 가셔도 다 똑같습니다. 싱가포르 정부에서 그렇게 정해놨어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일반적으로 적금을 하려면 예금 1몇 %나 보다는 훨씬 높아야 되는 적금으로 3년 동안 적금해서 그렇게 수익이 공리이자로 수익이 많이 안 난다고 정부에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한 10년 정도는 해야지 좀 어느 정도 3%에서 4%대 그 이자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최소가 10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적금 기간 플러스 예치 기간이 10년이에요. 그래서 3년 동안 적금을 하셨다. 뭐 1년에 한 번씩 3번 적금을 하실 수도 있고요. 뭐 매달 해서 3년을 적금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적금을 하시고 예치를 7년을 하셔야겠죠. 최소가 10년이니까. 아니면 적금을 5년 동안 하시고 예치를 5년 동안 하시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외국 여기 뭐 PR이나 시민권자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뭐 보통 EPWP, SP 가지신 외국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뭐 10년이 괜찮을 것 같고요. 여기에 오랫동안 사실 분들 제 고객 중에 싱가포리안들이 좀 있는데 그런 분들은 길게 갖고 가요. 왜냐하면 길면 길수록 공리이자랑 단리이자가 어떻게 다른지는 아시죠? 그래서 공리이자로 계속 돈을 눈덩이처럼 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계속 살고 여기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분들은
좀 길게 갖고 갑니다. 뭐 10년 동안 적금을 하고 뭐 10년 동안 예치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예치 기간을 늘려서 그럴 경우 3%에서 4% 정도 이자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리의 효과가 작은 뭐 한 5년일 때는 그렇게 높지가 않는데 한 10년 이상일 경우에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아까 원금 6만 불, 수시 입출금 통장 0.05%로 했을 때 300불 10년 동안에 그러니까 10년 동안 통장을 저희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장에 돈을 넣어놨어요. 6만 불 10년 동안 그러니까 계속 1년에 30불씩 받아서 6만 300불 좀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적금을 하고 7년 동안 예치를 했어요. 10년째 살아가는 거예요. 이때는 3.22%를 받아요. 그때 어떻게 달라지냐? 79,853불.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싱가포르에 지금 한 2년이나 3년 정도만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고 더 살 수도 있고 전 제 미래를 잘 모르겠어요. 살고 싶긴 한데 비자 문제도 그렇고 제가 아직 나이가 어려서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근데 적금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적금한 습관도 있고 내 돈이 적금 안 하면 계속 쓰게 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 분들은 뱅크를 뭐 POSB다, POS 어카운트를 열어두고 만약에 다른 나라로 가신다, 미국으로 가시거나 한국으로 돌아가시거나 중간에 열어주시고 그다음에 열어주시고 10년째 됐을 때 만기됐을 때 온라인 송금으로 그 나라에 계신 거기로 이렇게 온라인 송금을 해서 돈을 갖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갖고 가실 수가 있어서 뭐 통장에 넣는 것보다는 그래도 적금을 하시는 게 더 꽁돈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좋고요. 얼마 전까지 한 몇 개월 전에 저희 호텔에서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 한국 분이신데 플러트 호텔에 다니시는데 월급이 많지가 않아요. 3,000불이 안 되세요. 그런데도 한 달에 1,000불씩 적금을 이걸 드셨어요. 3년 적금.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모르는데 저한테 연락이 오셔갖고 적금을 들고 싶다. 그래서 그럼 싱가포르에 계속 사실 거냐고 했더니 아니요. 저는 한 2년 있다가 호주로 가고 싶다고 호주로 갈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3년 적금인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랬더니 어차피 알고 계시더라고. 뱅크 오픈을 해갖고 그리고 돈 넣어놓고 그래서 이렇게 자유로 빠지게 계좌 이체로 빠지게 하고 나중에 돈을 찾을 거다라고 얘기를 왜냐하면 지금 입출금 통장 금리가 0.05% 워낙 낮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비교를 해볼게요. 이거는 밑에 있는 거는 여기 싱가포르에 조금 오래 사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 이 좋고요. 그래서 이제 3년 적금하고 7년 내치를 했을 때 79,000불 5년을 적금하고 10년을 예치했을 때 97,000불 똑같은 원금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 5년을 적금하고 15년을 예치했을 때 124,000불 20년을 예치했을 때 158,000불 그래서 그 밑에 거 같은 경우는 좀 싱가포리안들이 많이 선호하는 그래서 인생에 따라서 보통 20살 때 중반부터 취직하고 나서 보통 적금을 싱가포리안들은 많이 들거든요. CPF가 있긴 하지만 CPF 플러스 또 적금 펀드를 많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한 10년 정도 후에는 결혼할 것 같고 10년, 15년 정도에는 결혼을 할 것 같고요. 한 20년 정도 후에는 또 아기가 있고 차도 사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이때 정도면은 뭐 은퇴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계획을 세워놔요. 그 계획에 따라서 이제 뭐 15년짜리를 드시거나 20년짜리를 드시거나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 성향에 따라서 개인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퇴가 좀 많이 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시간이 후딱 가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은퇴를 지금은 어떻게 살든 괜찮을 것 같아요. 다들 다 오신 분들 다 젊으시고 어떤 식으로 살던 살긴 하고 지금 돈을 계속 버시니까 근데 나중에 싱가포르는 62세가 공식적인 은퇴 나이거든요. 한국은 더 빠르죠. 40대, 50대도 은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은퇴를 하고 나서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는 지금부터 해도 절대 늦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테크는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목적에 따라서
그다음 접근하는 습관이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원금이 보장되는 3%, 4%대 적금도 좋아요. 물론 좋지만 가끔씩 근데 물가 상승이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어요. 한국이든 싱가포르든 뭐 어느 나라는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통장과 상관없이 금리와 상관없이. 근데 5년 전 먹었던 커피씨랑 지금 먹었던 커피씨의 가격이 좀 다릅니다. 짜장면 가격도 10년 전이랑 지금이랑 많이 다르죠.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고 평균적으로 2% 상승한다고 봐서 3%나 4%는 너무 낮은 것 같아요. 더 높은 수익을 내는 금융상품이 있을까요? 하면은 보통 뭐죠? 많이 생각하시는 맞습니다. 주식이에요. 주식. 그래서 주식이랑 펀드는 같은 개념이에요. 주식 회사에 투자하는 거고 펀드도 회사에 투자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보통 펀드의 수익은 평균이에요. 각 펀드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8%에서 12%가 나고요. 주식은 그 레인지가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의 회사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 사람들이 CPF에 본인이 20%하고 영주권자도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회사에서 17%, 총 37%를 적금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봤을 땐 37%나 적금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따로 또 적금을 들기도 하고 펀드 들기도 하고 주식도 들기도 하고 한국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좀 공격적으로 은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게 싱가포르이고요.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 내가 이 회사 좋을 것 같아, 이 회사 성장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서 계좌를 오픈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싱가포르이 좋으면 싱가포르, DBS 투자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아, 중국, 글로벌, 미국 페이스북, 아마존 다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투자라고 불리고요. 이건 주식이나 펀드는 보유 기간, 예치 기간 이런 건 없고요. 언제든지 해지 가능하고 대신 피가 있죠. 사고 팔고 관리비, 유지비 이런 게 다 플랫폼 피가 따로 있습니다. 투자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좌를 오픈해갖고 계좌 오픈하는 거 쉽습니다. 그리고 주식하는 것도 쉽고요. 펀드는 간접 투자라고 해요. 뭔가 이렇게 좀 더 높은 수익을 내고 싶은데 어느 회사에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고 누군가가 좀 잘하는 사람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이 처음에 주식을 하기 전에 시작하시는 게 펀드 매니저 전문가가 하나의 회사가 아니고요. 30개 회사에 투자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 같은 경우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상승폭이 엄청 큽니다. 좋을 때는 내 돈이 확 올라갔다. 또 안 좋을 때는 확 내려갔다. 근데 펀드 같은 경우는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같이 하긴 하는데 그 상승폭이 훨씬 더 적어요. 그러면서 우상향으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주식형, 채권형, 투자 대상도 고를 수가 있어요. 주식처럼 나는 이쪽 싱가포르이 좀 앞으로 발전할 수 있어. 싱가포르에 좀 더 투자를 하고 싶은데 주식을 한 60%, 채권은 한 40% 하고 싶어요. 아니면 나는 글로벌, 아마존, 알리바바, 페이스북 이쪽 테크놀로지 쪽에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어서 그쪽으로 100% 주식을 투자를 하고 싶다.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거기에 맞게 펀드 매니저가 펀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들어가면은 나라별로 쪽에서 섹터별로 분야별로 해서 다양한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게 펀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매달 아니면 분기도 될 수 있고 반기도 될 수 있고 1년도 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돈을 일정 금액을 투자하는 거예요. 만약 150불이면 150불, 150불 그게 1000불이 될 수 있고 10,000불이 될 수 있고 이거는 개인 사정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150불씩만을 투자를 한다면 올라갈 때 있고 내려갈 때 있고 올라갈 때 있고 내려갈 때 있잖아요. 올라가면 내 유닛 가격이 내 주식 가격이 높아져서 좋은 거예요. 나중에 팔 때 주식 같은 경우는 주식이나 펀드 개념은 저렴할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거잖아요. 그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면 좋고요. 내려가면은 내 150불에 원래 하나의 주식만 샀었는데 하나의 유닛만 샀었는데 이게 50으로 내려가면서 3개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더 많은 유닛을 보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금액에 상관없이 금액이 150불이든 10,000불이든 정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되게 좋은 그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이거는 스트레이트 타임즈에서 나온 인베스트면이 있잖아요. 인베스트면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마켓 타이밍.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예요. 아, 주식 하고 싶은데요. 주식 펀드 하고 싶은데 언제 들어가면 좋을까요? 이 저렴한 때 들어가서 비쌀 때 파는 건 아는데 그게 언제가 저렴할 때일까요? 누가 알까요? 워런 버핏이 알까요? 10만이 알 수 있는 존재입니다. 아주 경제위기 와서 모든 게 다 폭락했다 이런 경우 아니고서는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면서 우상향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 전문가도 마켓을 타이밍하는 거는 정말 돈 낭비고 시간 낭비다. 지금 그걸 타이밍할 시간에 지금 당장 들어가서 좀 투자를 먼저 하고 접근 먼저 해라 이런 그런 기사로 얘기를 했습니다. 펀드 같은 경우는 일시불 펀드랑 정식 펀드가 있어요. 그리고 배당금 이자죠. 내가 이 회사에 투자함으로써 이 투자에서 나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이자를. 배당금을 받는 펀드가 있고 종류가 있는데 제가 우선은